자, 2020년 8월 26일 중소들이 차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BC월드 제약, 그 다음 대정화금, 알리코 제약, SBI 인베스트먼트, 그 다음 데이터 솔루션, 휴메딕스 둘, 여섯 종목이에요. 구독자분들 원하시는 종목을 선정했고요. 오늘 종목이 많으니까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BC월드 제약부터 볼게요. 자, BC월드 제약 코로나 관련주죠. 차트 흐름이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9월, 10월달, 9월, 10월달까지는 꾸준하게 상승을 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중간에 조정은 분명히 있을지언정 9월, 10월달은 특별하게 이슈가 될 만한 이슈가 될 만한 이벤트가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사실상 주식시장에서 이벤트, 눈에 보이는 이벤트, 정해진 이벤트는 뭐? 실적 말고는 없어요. 실적, 혹은 계절 테마, 그리고 혹은 정치 테마. 그죠? 정치 테마는 뭐 4년이나 뭐 그런 식으로 순환이 되는 거고, 계절 테마는 1년에 4번 정도 여름하고 겨울 위주로, 뭐 이제 요새는 미세먼지 때문에 봄도 있지만 그런 계절 테마, 그리고 실적 꾸준하게 눈에 보이는 이벤트는 딱 그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적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9월달 10월달은 눈에 보이는 이벤트는 없어요. 그죠? 눈에 보이는 이벤트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올해 그 이벤트로 정해진 거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제약바이오 중에 뭐 아마케가 9월 10월 달부터 있어요. 또 그럼 제약바이오에 대한 상승을 의미할 수 있다라는 이벤트가 되는 거죠.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해되시죠? 대신 7월 8월 실적 시즌 때는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벤트 자체가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7월 8월 달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좀 있죠. 개별적인 테마가 있지 않은 이상. 그죠? 그럼 BC월드 제약 같은 경우도 한 차례 상승을 강하게 내고 그 뒤로는 뭐 했어요? 꾸준하게 하라 그랬어요. 꾸준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죠? 꾸준하게 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그나마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뭘 조심하라 그래요? 봉 3개를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봉 3개. 주식시장에는 3자를 항상 조심해야 된다. 봉이 어떻게 보면 여기 이렇게 3개 나온 꼴이 되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요거에 대한 봉은 너무 작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봉도 다시 제자리까지 눌렀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뭐 파동으로도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러더라도 어떻게 보면 모양새가 어느 정도 상승을 뽑아줬던 봉으로 따지면 하나, 2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한 번 더 눌러놓고 다시 한 차례 봉을 뽑을 수 있다라는 기준이 나오거든요. 못해도 봉을 한번 뽑고 죽든 아니면 봉을 하나 뽑았다가 고점을 넘기든 둘 중에 하나는 나올 수 있는 그림이에요. 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럼 기존에 이렇게 올렸다가 왜 눌렀냐? 제가 말씀드리죠. 어떤 거? 차트의 모양을 만들 때, 명분을 만들고 모양을 만들 때 이평선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그 전문가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이평선은 아무 쓸모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전문가로 생각을 안 해요. 왜? 내가 봤을 땐 하수니까. 어디서 뭐 듣도 보도 못한 걸로 뭐 차트 분석을 하네, 재무로 어쩌고 따지네 하시는 분들 이평선을 다 지워놓고 그냥 뭐 보는 분들 뭐 이평선을 다 외우고 있으면 상관은 없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주식 이 HTS에서 기본적으로 깔리는 게 뭐예요? 캔들의 모양, 거래량, 이 거래량, 그리고 이평선. 이 3개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차트를 열면. 왜 세팅이 돼 있냐? 그만큼 꼭 필요한 거다라는 기준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이평이 장기 이평선 위에서 쏟아 내려오는데 단기적으로 캔들이 쳐 올라오면 뭐 한다? 항상 밑으로 내려앉힌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왜 똑같은 테마인데 얘는 가고 얘는 못 가요? 라는 기준이 그런 데서 나온다고.
자, 웰크론이라는 종목 내려왔다가 여기서부터 싸서 붙여서 올라가죠. 왜? 이평선이 정배열로 바뀌는 구간이니까. 근데 그에 비해서 50이었나? 50이 아니다. 그 뭐지? 마스크 테마 중에 또 뭐 있었죠? 웰크론하고 예전에 50 또 뭐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머리가 똘이 되나? 모나리자? 모나리자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KM제약도 아니고 예전에 시세를 좀 강하게 처음에 냈던 애들. KM은 지금도 시세가 좋으니까 걔는 정배열이니까는 그런 식으로. 아이고 뭐야 이거. 메디앙스가 아직도 있어요? 상폐되지 않았어요? KM은 정배열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이 배열이 정배열이니까 안 눌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정배열이 아닌 것들은 웬만하면 다 눌리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자, 한미약품을 그냥 봅시다. 한미약품. 국제약품이었나? 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내가 예전에 봤는데, 그래서 그거를 비교한 차트가 제가 녹화본에 있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나네요. 오래돼서. 자, 뭐 어찌됐든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해봤던 것보다 좀 강하게 갔죠. 왜? 점상이 나오면서 강하게 갔는데, 요런 차트 올라왔다가 한번 밑에까지 내려온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디까지? 이 이평선 있는 데까지. 왜? 이 위에서 지지해주면 훨씬 강하게 가겠지만 이격이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위에서 지지를 받으려면 밑에 있는 애가 올라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 그때까지 얘가 지지를 받는다라는 건 더 올려야 된다는 기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한 차례 눌러서 이격이 적은 자리에서 지지받고 이 안에서 박스 치면서 이평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고 나서 정배열이 되면 그때부터 대시세가 나온다라는 기준이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왜 이평이 위에서 꽂아 내려오는 거는 캔들이 아무리 가도 정말 이 회사의 대단한 이슈, 뭐 어디로 매각된다더라, 뭐 유상증자를 받았는데 뭐 1조다 뭐 300억 500억 막 그런 식으로 받지 않는 이상, 점으로 막 가는 이상이, 점으로 가지 않는 이상 위에서 쏟아내려오는 정배열일 때는 단기적으로만 먹고 나와야 돼요. 결국에는 어디? 이 이평선까지 한번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받아줄 자리까지. 결국엔 위에서 내려 꽂는 자리에서 한번 올렸다가 눌러주고 한 번 더 쳐 올려서 내려오면서 얘는 주가를 좀 더 올려놓는다라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눌리긴 눌리지만 이 차트가 죽은 차트는 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한 차례 올려가지고 단기적으로 이평선을 위로 끌어올리게끔 만들어 놓고 누른 다음에 다시 한 차례 올리고 이 많이 벌어졌던 이격도를 최대한 짧은 기간 안에 땡겨 놓는다라는 기준이에요. 땡겨 놓는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지금 트위스트를 꼬았죠. 그러면서 여기서 주가를 조금 횡보하다가 끌어올리면 장기 평선이 옆으로 꺾어서 올라온다라는 거죠. 얘는 이렇게 위로 가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한 차례 시세가 나온다라는 기준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BC월드 제약은 이제 준비하는 차트에 다시 또 한 번. 뭐? 지금 현재 갈 때 다 같이 갔다가 먼저 움직이는 애들. 뭐 지금에 보면은 뭐 CMO가 있는 뭐 바이넥스, 그다음에 엑세스바이오, 우리들 제약, 또 뭐 있어요. 뭐 기타 등등등등 해가지고 얘네들 쉴 때 간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애들 쫓아가기보다는 또 멈췄네 이거. 그런 애들 쫓아가기보다는 이제는 이런 애들 사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그러면 뭐한다? 한 차례 치어 오른다. 못해도 어디까지 올라온다? 여기 장대 연봉 뽑아냈던 요런 자리까지는 못해도 한번 올라온다. 근데 웬만하면 이 자리 넘어설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매집이 될 확률이 높아요. 매집봉이 될 확률이 높다. 거래량이 이때처럼은 안 터졌지만 그래도 들어왔던 거래량이 다 나간 걸로 돼 있죠. 그러면
누군가 이 윗꼬리는 짧은데 밀리면서 누군가는 굉장히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를 다 쳐 밀었는데 그러면 이게 먹고 튀었으면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요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살짝 올려다 놓고 그러면서 다시 주가를 여기로 올라탔죠. 그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얘는 2만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 기준이에요. 2만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여기서 바로 쏠 거냐, 여기서 바로 쌌다가 눌러서 다시 한 차례 올라갈 자리를 잡을 거냐, 그게 아니면 다음 주까지는 이 박스 이 구름대에서 횡보 좀 하다가 구름대를 빠져나와서 슈팅에 나올 거냐, 둘 중에 하나만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얘도 올라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올라온다. 단기적으로 22,500원대에서 23,000원대까지 한번 올라올 거고, 그 자리를 돌파하면 또 한 차례 25,000원에서 25,500원까지 못해도 한 번은 올라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 제가 보는 기준은 그래요. 한 번은 더 올라온다. 얘는 지금 현재 뭐 끝나진 않았다. 못해도 아까 23,000원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 거기까지는 올라왔다가 다시 눌리면서 혹여나 저점을 갱신하면 이게 이제 죽겠구나 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주식은 그래서 대응이라 그러거든요. 말 그대로 어제까지 정말 한강간에 중내산을 했던 게 내일 하루아침에 상한가를 갈 수도 있는 거고, 상한가를 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중내산의 이 바닥에서 이지랄을 했던 게 상한가를 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요것처럼 막 천국을 날아가다가 하루아침에 이지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응이다. 근데 BC월드 제약은 한번 트라이 해볼 만한 자리다. 그죠? 트라이 해볼 만한 자리다라고만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뭐 하락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 하락만큼 좀 행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한번 슈팅은 나올 확률이 뭐하다?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웰크롬 같은 기준으로 봐도 되겠죠. 얘도 꾸준하게 하락하다가 이런 자리에서 튀어 올라오잖아요. 하루아침이잖아요. 누르긴 존내 말이 좀 그렇죠. 누르기는 엄청나게 누르더니 하루아침에 올라온다. 그러면서 중간중간 포인트를 줬다라는 거죠. 포인트를. 그런 것처럼 이 BC월드 제약도 그런 포인트를 한 차례 줬다라는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대정화금. 자, 덱사메타손 대장이죠. 최근에 미국에서 코로나 치료제로 어느 정도 인증을 받은 거는 렘데시르랑 덱사메타손밖에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급등이 좀 나왔어요. 급등이 나왔고, 그런 덱사메타손 관련주로 뭐 신일제약, 경동제약, 대원제약, 뭐 기타 등등이 있지만 최근에는 이 대정화금이 대장의 역할을 했다라는 기준인 거고, 또 하나로는 오늘은 또 뭐 SK 케미칼하고 공동으로 치료제 개발을 한다, 대정화금이. 그래갖고 뭐 SK 케미칼 대정인가 SK 케미칼 화금인가 뭐 그런 회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이슈로 또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갔는데 시간에서 하한가가 나왔어요. 왜? 실제적으로 이런 상승을 언제부터 상승이 그런 이슈 때문에 올라왔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덱사메타손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가 대정화금이다라는 그 찌라시가 있어서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개념인 건데, 실제적으로 이 대정화금에서 우리는 덱사메타손을 생산하지 않는다. 그냥 필요하면 수입해서 판매를 할 뿐이다 라는 기준이에요. 그러면서 시간에 하한가를 간 거거든요. 왜? 말 그대로 이슈가 없는 부분인 거니까. 그죠? 그러면서 하한가를 간 내용이에요. 하한가를 간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이 종목은 뭐 거래량이 들어와서
크게 나간 자리가 없어요. 뭐 어떻게 보면 요런 기준인 거죠. 신일제약이라는 종목이잖아요. 요렇게 상한가를 빵빵빵빵 뽑아내다가 이 전날 이 상한가 가고 다음날 이 거래 정지가 된 날 뉴스가 나왔죠. 뭐라고 나와? 신일제약에서 우리는 이 덱사메타손하고 덱사메타손을 생산할 개발할 뭐라고 했냐? 개발할 확률이 없다라고 했나? 개발할 이유가 없다라고 그랬나? 개발할 계획이 없다. 계획이 없다. 그리고 뭐 대주주가 또 팔아먹은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하한가를 거진 2방을 맞은 거예요. 얘는 왜? 그만큼 많이 올라왔으니까 하한가를 2방을 맞은 꼴인데, 실제적으로 이 덱사메타손을 개발하는 한국의 업체는 없어요. 그냥 이게 덱사메타손으로 간 건가? 아니면 뭐였지? 아무튼 얘네들이 생산하고 있는, 판매하고 있는 약의 일부에 덱사메타손인지 아니면 다른 뭐 치료제가 여러 개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한 원료가 있다라고 해서 상승을 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즉 이 신일제약에 대한 뉴스 자체가 덱사메타손을 개발할 계획이 없다. 만들어갖고 새로 개발할 계획이 없다라는 뉴스 자체가 틀린 말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맞는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미 판매 중인 약 중에 해당이 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죠? 뭐 이게 뉴스를 파악하기 나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럼 이 대정화금이라는 것도 실제적으로 생산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을 하는 업체라고 생각을 해서 주가가 올라왔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수입을 한다.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우리는 판매를 할 뿐이다. 그러면 이 수입 자체도 까다롭기 때문에 돈을 준다고 해서 다 주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확률적으로 이 덱사메타손이란 그 치료제에 그냥 테마에 엮일 만한 확률은 있는 거고, 굳이 이렇게까지 돈을 쳐 박아 되는데 그 이유를 전혀 모르고 누군가 이 주식 투자를 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상한가 자체가 오전에 받고 오후에 그런 뉴스가 나왔으면 상한가에서 좀 팔아먹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좀 한번 흔들었다가 다시 한번 거래를 좀 들어오면서 거진 상한가 막판에 그 장 막판에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서 털었어요. 하도 흔들어대서 얘랑 또 뭐 털었냐? 유니슨, 그 다음에 에스테파마, 그냥 다 상한가 부분에서 털었어요. 하도 흔들어대서 다른 것만 들고 가는 부분인데, 여기서 한번 물량이 그래 나갔을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선은. 대신 그 물량은 오늘 들어간 물량의 반도 안 되는 물량인 거고, 실제적으로 얘는 차트가 참 좋았던 게 상승을 할 때 이 상승의 폭 자체가 꾸준하게 커져요. 그죠? 여기보다 요때가 확실히 좋았고, 여기보다 요때가 확실히 좋았죠. 거진 1배, 1.5배, 여기선 2배. 그렇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 얘가 다시 한번 눌렸다가 올라올 때 이 2배보다 상승폭이 높지 않으면 그때가 뭐다? 큰 하락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 시세는 뭐한다? 단기적이든 아니면 좀 스윙적으로라도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시간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 물량이 시간에서 다 나갈 수 있는 물량이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이제 어디서 받아줄 거냐의 기준인 거예요. 어디서 받아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거냐, 아니면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왔다가 한 차례 더 눌러주고 저점을 지지를 다시 하면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 거냐. 그죠? 얘도 그런 기준이랬죠. 하락 A파, B파, C파가 나올 때 이 저점을 깨냐 안 깨냐 얘 기준으로, 그러면 옆으로 뭐 할 거다? 살짝 올라오면서 횡보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차례 상승이 나올 확률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왜 이걸 눌렀어? 얘도 비슷한 그림인 거예요. 그러면 상한가라서
그리고 시간에가 9%까지 빠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까지 빠진다라는 기준이 없어요. 즉 내일 두 가지 기준인 거죠. 시간에가 39,550원이에요. 그럼 내일 시가가 39,550원 부근에서 시작을 할 거냐? 그러니까 39,000원에서 4만원 기준에서 시작을 할 거냐? 여기 기준이죠. 여기 기준에서 시작을 할 거냐? 그게 아니면 38,500원에서 37,000원 사이에서 시작을 할 거냐? 요 두 개의 관점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이슈로 하한가를 박을 만한 이유는 아닐 거다라고 저는 보여요. 아직까지는. 혹여나 하한가 박으면 들고 있는 사람은 정말 힘들겠지만 저같이 이제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회예요. 또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는. 그 다음날 갭 떨어졌을 때 잡으면 돼요. 그냥 그리고 그냥 버티면 또 한 10% 15%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림이니까. 무조건 기술적 반등은 웬만하면 30에서 50% 나온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디서 시작을 할 거냐라는 기준인 거고, 많이 밀리더라도, 정말 많이 밀리면, 얘는 정말 진짜 많이 밀리면 32,700원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뭐 2, 3일 기준으로 32,700원까지도 밀릴 수 있지만, 많이 밀려도 저는 34,000원 기준으로밖에 안 보여요. 34,000원대. 많이 밀리면 34,000원대. 그래야 다시 한 차례 상승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웬만하면 이 35,500원대에서는 지지가 나올 거고, 내일 시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한 차례 지지가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여기 저점 자리, 오늘의 저점 자리죠. 그게 38,500원이에요. 그래서 38,500원에서 37,000원 부근일 거냐, 정확히 어디까지 뜰지 모르니까. 그죠? 여기 한 차례, 여기 이게 지지 라인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위는 얼마? 42,200원이 한 차례 또 지지 라인이에요. 4만원이. 그러니까 4만원에서 38,500원, 38,500원에 37,000원, 그렇게 두 가지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 빠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뭐 어찌 됐든 덱사 메타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어찌 됐든 필요에 의해서 구매를 하는 거고 판매도 한다라는 기준인 거잖아요. 만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판매는 한다. 그럼 어찌 됐든 덱사 메타손하고 관련은 있는 기업일 거 아니야. 아예 구매도 안 하고 팔지도 않는 회사도 있을 텐데. 그죠? 그러면 그런 기준에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내일 시가가 어디서 형성될 거고, 그 시가가 형성되고 나서 올라올 때 어디 4만원을 넘어서는지를 꼭 봐야 된다. 이 4만원을 뚫고 올라서야만이 얘는 또 한 차례 올라오면서 고점을 갱신할 확률이 높은 거고, 내일 만약 요런 자리 38,500원이나 39,000원 정도에서 시가 형성이 되고 아침부터 뭐라 그럴까요?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4만원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4만원 확인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 38,500원 밑에서 시가가 형성되고 37,000원 부근에서는 지지를 해주더라. 그래서 다시 올라온다. 그러면 올라올 때 어디? 39,000원 넘기면 39,500원에서 39,500원 정도를 뚫고 올라서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다시 한 차례 눌린다라는 기준이거든요. 기술적으로 한번 튀었다 눌릴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런 그림 한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에서는 한번 지켜볼 수 있어요. 얘는 글쎄요, 좀 주가가 많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그래도 물려 이제 갑작스럽게 뭐 악재 뉴스가 나온 거기 때문에
글쎄요. 뭐 이제 신규 매수자들은 조금 불안, 뭐 이걸 꼭 굳이 살 이유는 없어요. 내가 정말 거래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 혹은 소액으로는 할 수 있지만 거금을 넣고 들어갈 만한 자리는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들어간 돈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빵 하고 들어오면서 물량이 나간 그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찌 됐든 뭐 한다? 기술적 반등은 무조건 나와야 된다라는 기준이에요. 이게 나와야 털고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여기서 빠졌는데 여기서 털고 나가진 않아요, 얘네들이. 절대로. 왜? 손해인데. 이거 올리면서 지들이 들어간 돈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눌리더라도 한 번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기준이다. 대신 이제 이 고점을 넘길 거냐 아니면 못 넘길 거냐는 얼마만큼 조정을 받느냐의 기준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이다. 그러면 좀 애매해요. 내일 뭐 시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도 37,000원 밑으로는 빠지지 않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갭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떨어지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 분봉상에서 최근에 들어왔던 이 수급으로 봤을 때 추세가 요렇게 연결이 돼요. 그죠? 요렇게 연결되면 요 자리가 얼마예요? 37,000원이에요. 요 자리가 37,000원, 그 위로 올라가면 37,700원 정도. 그죠? 그러면 많이 빠지면 요 자리, 그 다음 여기 지지, 그 다음이 38,500원이 지지예요. 그럼 여기서 시작을 했다가 올랐다가 다시 눌리면서 여기서 받아줄 거냐, 아니면 여기서 뚫고 내려앉으면 어찌 됐든 뭐가 생겨요? 구름대 상단이 생긴다. 그럼 구름대 상단에서 받아주면 그래도 강하게 다시 고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다시 한 차례 눌러서 내려온다면 이 구름대 하단이 뭐가 돼? 지지라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 이런 윗꼬리 자리가 나오니까 요런 자리에서 1차적으로 여기가 깨져서 내려오면 무조건 요런 자리까지 내려온다고 보시면 돼요. 35,500원 요런 자리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나와서 올라왔다가 한 차례 더 눌릴 수는 있어도 35,000원은 깨고 내려가지는 않을 거다. 그런 기준으로 볼 수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일단 내일 한 차례 내일 시가를 좀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애매해요. 조금. 그래도 이렇게 밑꼬리 잡아놓은 자리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반등은 좀 나올 거다. 대신 이제 이 자리 꼭 이 자리 뚫고 올라서는지를 봐야 되고, 그게 아니면 일단 37,000원까지는 열어두시고 마지노선으로 35,000원대, 굳이 32,500원까지 내려앉을 이유가 딱 32,500원이 오늘 저점 자리구나. 딱 이 상한가만 반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도 싶네요. 거진 상위 두 개라 하나만 있으면 딱 보기 좋은데 두 개라 조금 헷갈리네요. 두 개라. 요런 자리까지는 한번 32,500원인데. 일단 27,000원에서 지지하기를 바래 보세요. 일단 27,000원 정도 지지하면 기술적으로 반등은 한번 나오니까,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32,500원까지 갈 것 같진 않고 한번 내려왔다가 기술적으로 반등 한번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고점을 못 넘기니까 아까 그 저항자리 그런 부분을 못 넘기면 맞고 떨어지면서 이제 수급이 좀 줄면서 뭐 한다? 다시 한 차례 눌리면서 어디 32,500원 부근 혹은 31,5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 다음 얘기다. 그냥 요런 그림이 아니라 뭐 요런 식으로 떨어져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지금까지 패턴이 그랬어요. 여기서 상 만들고 올렸다가 이 상한가를 약간 훼손했다가 올라가고, 얘 또 한치 올렸다가 다시 한 차례 상한가를 어느 정도는 지금 다 요 정도에 대한 상한가를 다 훼손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뭐 별도로 보니까 그냥 여기가 기존의 상한가 자리였으면 여기까지는 한번 훼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까지는 한번 훼손할 수도 있다라는 기준이에요. 여기까지는. 그죠? 그게 31,500원이거든요. 요런 패턴 기준으로 본다면 그러면 여기도 요런 패턴까지는 한번 나올 수는 있다. 그게 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웬만하면 27,000원 쪽에서 좀 한번 치고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내일 또 지켜봐야죠. 어떻게 받아들일지 시장에서. 유일하게 얘만 상승을 해서 덱사메태손으로 다른 건 다 윗골이 달았는데 그래서 조금 애매해요. 자, 세 번째 알리코 제약. 빠르게 봐야 되겠다. 너무 말이 기네요. 자, 알리코 제약. 뭐 바닥권은 바닥권이네요. 얘는 한 차례 확인은 했고 얘는 그냥 이렇게 박스로 봐야 되겠다. 얘는 이 안에서 박스권이네요. 아직은 이렇게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19,000원 11,500원 거기에 중간가 15,000원 정도. 아직은 그런 박스권이다. 이 박스권을 이 15,000원 위에서 지지를 받으면 한 차례 어디 17,000원 부근까지 또 상승을 한번 할 수 있죠. 딱 17,000원이 윗골이 나온 자리죠. 그죠? 요렇게 자리가 나온다. 밑으로는 13,200원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맞나요? 요런 그림이 나오죠. 요런 그림이. 그죠? 요런 그림이 딱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면 얘는 그냥 아직은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이 17,000원 위로 올려다 놓는 그림이 나와야 다시 한 차례 19,000원. 그러면서 오버슈팅 나오면 2만원까지 한 번은 또 찍을 수는 있다. 대신 조금 더 얘는 뭐 해야 된다? 옆으로 기는 그림이 한 번 더 나와야 된다라는 기준이에요. 옆으로 기어야 되는 기준이 나온다. 자,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여기 저가가 13,300원, 여기 저가가 13,250원. 저점을 살짝 갱신했죠. 그죠? 고점 16,350원. 이번 달 월봉의 고점 16,100원. 고점이 낮아졌죠. 거래량도 줄었죠. 이번 달 3거래일 남았죠. 그 3거래일 안에 16,500원 위로 한번 슈팅 내놓고 죽을 거 아닌 이상 뭐 한다? 다음 달은 한 차례 뭐 눌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옆으로 횡보할 수도 있어요. 횡보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음 달에 한 차례 올라오면서 뭐 쫙 뽑아내는 그림은 안 나온다라는 기준이에요. 왜? 고점이 뭐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고점이 높아지는 게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차트다라고 말씀드리죠. 중간중간 조정을 받으면서 가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괜찮게 나갔죠. 얘가 여기서 거래 적게 터지고 그 다음에 거래가 쫙 올라오면서 고점 올려놓고 그 다음에 고점을 올려놨는데 거래량이 적었죠. 그러면 이 다음에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거래량을 올려놓으면서 고점을 한번 갱신하는 게 그 다음에 한 번 더 거래량을 올리든 아니면 거래량을 낮추고 고점은 갱신하더라도 그 다음에 거래량을 올리면서 또 한 번 해야 한 차례 더 올라온다라는,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리죠. 그런 기준에 딱 떨어맞잖아요. 내려가고. 그죠? 그럼 한 차례 뭐 작은 조정을 하나 더 받던지 아니면 여기서 거래량 올라오면서 윗꼬리를 만들던지 그런 그림은 나올 수는 있지만 어찌 됐든 지금의 자리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 그림이다라고 보이는 모습이에요. 일봉상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신규 상장주 치고는 그래도 장기 평선이 대부분의 종목들은 이 위에서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서 올라오면서 그냥 쳐맞고 다시 못 올라가니까 그냥 계속 이거 맞고 떨어져 내려와요. 질질질질. 얘가 캔들이 이 옆으로 타고 올라갈 때까지 그런 그림을 만들어주는데 얘는 그래도 이평선이
캔들이 이 위에 있을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밑으로 깔리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슬금슬금 정배열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죠.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얘가 올라는 올 수는 있지만 올라는 올 수는 있지만 이거를 빵 하고 뚫만한 그림은 아직 안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그림이니까 뭐 어느 정도 눌렀다 올라왔다 하면서 이 추세를 만들어 가면서 얘는 유지해서 올라올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이렇게 요 안에서 위아래 흔들어 대면서 그 한번 슈팅 나와서 한번 때려주고 다시 들어와서 그리고 빵 뭐 그런 그림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얘 같은 경우도 구름대를 살짝 눌렀다가 깼다가 다시 올려다 놨죠. 어찌됐든 그럼 이 구름대 위로는 한번 올라올 수 있다라는 기준이죠. 한 번 더 올라오면 요런 자리 아까 16,500원대 요런 자리까지는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나온다라는 거예요. 대신 요런 거래량이 나타나지 않으면 요런 자리까지는 뭐하다 당장은 힘들다라는 기준이에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지금 나오는 거래량이 많이 나와요.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선이기 때문에 그럼 요 정도 선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겠죠. 대부분 그냥 계속 그 자리에서 그 자리잖아요. 그죠? 그런 기준으로 일단 볼 수 있어요. 그런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요때도 거래량이 그나마 그래도 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한 차례씩 뭐 한다? 매물을 확인한다. 이 매물 확인하면 그 다음 매물 여기 그리고 여기까지 2만원이죠. 어찌됐든 2만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좀 옆으로 행보라고 해야 되나? 박스권 구간을 좀 많이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그림이에요. 박스권 구간을 그냥 2만원까지 잡을게요. 19,000원을 안 잡고 이 구간을 좀 많이 유지할 수도 있어요. 왜? 그나마 거래가 좀 들어왔던 자리들이니까. 그리고 한 번, 두 번이거든요. 그런 자리를 지금 한 번. 그럼 최소 한 번에서 두 번은 더 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뚫고 올라가야지. 왜? 지금 박스권이니까. 그리고 위에 요런 자리가 또 한 차례 작은 박스권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뭐 요런 자리를 올라온다고 바로 뚫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여기서 뚫는 척 하면서 윗꼬리들은 한 번씩은 나올 수 있다라는 기준인 거죠. 한 22,000원 부근까지는. 요런 자리에 중간값 정도까지. 그런 자리까지는 한번 나올 수는 있다. 대신 지금의 자리에서 막 미친듯이 날아갈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친듯이 빠질 자리도 아니다. 라고 보면 돼요. 얘는 그런 자리도 아니고 저런 자리도 아니고 그런 모습이거든요. 비슷한 종목이 뭐가 있나? 자, 월봉상 보더라도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은데 나쁘지는 않지만 이 자리 위로만 올라가면 누군가 계속 던진다라는 거예요. 계속 윗골이 달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장대 음봉 거래가 터지든 안 터지든 장대 음봉은 뭐가 된다? 저항이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죠? 그리고 여기 음봉에 또 여기 음봉에 또 중간값 요 자리죠. 요런 식으로 계속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에 또 중간값은 요 자리죠. 15,700원 15,000원대. 이게 한번 거래가 들어올 때는 여기까지 그 뒤로 거래가 안 들어오니까 이 중간값만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게 어느 정도 지금 확인을 하는 거니까 한번 눌렀다가 다시 올라올 때는 이 중간값 위로는 한번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중간에 중간값 그거 보는 거예요. 요런 자리 17,000원대 그죠? 그래서 일봉상에 17,000원대까지 말씀드린 부분 16,500원대 오버슈팅 나온 17,000원대 그런 그림으로 보면서 대응하시면 돼요. 얘는 그 나중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투자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뭐 9월 10월 달에 어차피 제약바이오 이슈가 나올 거니까 그때는 그래도 이 17,000원 혹은 18,000원대까지는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구바이오요? 동구바이오랑도 약간 비슷은 하네요. 비슷은 하지만 좀 다를 수도 있고, 비슷은 하지만 좀 다를 수도 있고. 동구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요런 자리에서 얘도 뭐 그렇게 따지면 한 차례 박스였으니까 뭐 요런 자리로 봤던 자리였으니까요, 기존에. 그죠? 여기서부터 꾸준하게 거래 들어오다가 얘랑 좀 차이가 있는 거는 꾸준하게 거래가 들어오니까 고점을 갱신했고, 거래가 빠지면서 고점이 낮아졌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거래가 점차 늘어났죠. 늘어나면서 고점을 한번 갱신했고, 그 다음에 거래가 줄었는데 고점을 갱신했죠. 그럼 이 다음에 뭐 해야 된다? 무조건 이때부터 거래가 많이 터져야 된다. 그죠? 그런 거래가 나오니까 한 차례 올라왔고, 그리고 나서 또 고점으로 갱신했는데 거래가 적게 터졌죠. 그러면 이번 달에 뭐 해야 된다? 올라와야 된다 그랬죠. 근데 못 올라오니까 고점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다음 달에 거래량만 올려 붙여놓으면 뭐 한다? 한 차례 또 이 고점보다는 올려놓는다라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대신 이 고점을 넘길 거냐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얘도 알리코제야. 그죠? 이런 그림이니까 이 고점을 넘기려면 이 다음 달에 거래량이 좀 더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 그게 아니라 거래량이 적으면 다음 달 한 차례 조금 더 횡보나 조정을 받고 그 다음 달에 적은 거래량을 뚫고 올라오는 요 정도 거래량만 나와도 슈팅이 한번 나온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돼요. 뭐 이게 물려 죽을 자리는 아니에요. 그냥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그림의 차트다. 그냥 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해봐요. 얘랑은 좀 다르구나. 아무튼 그렇게 보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SBI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SBI 차트, 인베스트먼트 차트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얘도 박스권이었네요. 얘도 박스권이에요. 아직은. 얘는 지금 장기적으로 계속 이 안에서 놀고 있거든요. 그냥 요렇게 잡아야겠구나. 요런 기준으로 잡아서 여기에 중간값을 그어보면 요런 기준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또 중간에 중간값을 그어보면 요런 기준으로 나오는 모습이에요. 얘는 지금 밑에 하단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봉은 이제 돌렸어요. 일봉은 이제 투자를 해볼 만한 차트의 그림으로 돌려놨어요. 위에서 올라온 장기 이평선이 밑으로 꺾이면서 기다렸다가 이 장기 이평선과 밑에서 올라오는 이평선들의 이격도가 줄어들 때 상한가 장대 양봉으로 거래량 터트리면서 올렸죠. 그리고 나서 한번 올렸다가 다시 한 차례 누른다. 그죠? 누른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평선이 옆으로 가면서 밑에 있는 이평선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 장기 이평선에서 종가상 계속 지지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아직은 살아있는 차트라는 기준이에요. 살아있는 차트라는 기준인데 주봉도 나쁘지 않네요. 주봉까지는 돌려놨네요. 월봉은 아직 못 돌렸다라는 기준이죠. 월봉은 그만큼 또 이평선이 오래 걸리니까. 그럼 얘는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자리가 1050원대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기존에 윗골이 달았던 자리니까 1100원 혹은 1050원 정도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자리는. 혹여나 뭐 이슈가 강하게 나오면 또 모르겠죠. 모를 일인데 지금의 그림은 어차피 얘가 무슨 호재거리가 있지 않고 그냥 차트의 흐름으로 차트가 이뻐서 수급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글쎄요, 들어온다 하더라도 얘는 1,000원이에요. 그냥 1,030원 혹은 1,000원이에요. 1,000원. 기존에 이 윗골이 많이 달았던 자리, 이 음봉 자리, 장대 음봉 나왔던 이 자리 아직 돌파 못했거든요. 1,150원, 1,015원. 요 자리에요. 그럼 여기 밑골이 달았던 자리는 990원. 요런 자리가 나오거든요. 요 자리에 대해서 아직 돌파를 못했어요. 그럼 이번 달이 만약에 여기서 끝난다. 차라리 880원 위로 올려다 놓고 끝나면 바로 1,000원대 확인하러 간다라는 기준인 건데, 애매하게 끝난다. 한 820원, 830원 지금 자리 같지? 요런 식으로 애매하게 끝난다. 그럼 다음 달에 한 차례 뭐 할 수 있다? 조정받을 수 있다. 어디까지? 한 750선까지. 750선까지는 조정받을 수 있다라는 기준이에요. 그래도 얘는 바닥 한번 찍고, 그래도 이제 시작하는 차트라고도 볼 수 있죠. 왜? 바닥을 찍고 주가를 올려놓으면서 그나마 거래량 터졌던 이 피레침 자리, 거기에 이 몸통의 위에서 놀고 있어요. 위에서 놀고 있는데 이 이평선들이 저항이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거래가 터져야만이 뚫고 올라선다라는 기준이에요. 그게 아니면 윗꼬리를 잡아먹으러, 거래가 없더라도 이 윗꼬리까지 한번 잡아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 전에 가다가 뭐한다? 걸린다라는 기준이에요. 걸린다. 그냥 가다가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막 친구들을 만난다라는 거지. 야, 술 한잔 먹자. 야야, PC방 가자. 안 갈 수가 없네. 또 PC방 가게 되고. 뭐 그런 기준이 되는 거죠. 월봉상의 기준으로는. 주봉상에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구름대 상단을 한번 돌파를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지켜줘야 되는, 다음 주죠. 지켜줘야 되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제 구름대 상단에 이렇게 한번 내려앉죠.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까지는 한번 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750원대를 말씀드리는 기준인데, 다시 한 차례 눌릴 때 그런 기준을 볼 수 있고, 일봉상에서는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 지금은 그냥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요런 박스권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박스권으로 대고 대응하시면 된다. 거래가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요 거래일이 3개월짜리다. 3개월짜리. 여기서 위아래 롤링했던 자리, 뭐 위에서 올라오는 이평선이 저항이 되고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왔으니까 못 들었을 확률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횡보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한 차례는 더 한번 뭐 해야 된다? 때려줘야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뚫고 올라가기라기보다는. 그리고 나서 올라오면 요런 자리까지도 한번 볼 수 있다라는 기준인 건데, 얘가 무슨 이슈가 있나요? 일단 거래가 강하게 들어온 것까진 좋은데 여기서 얼마나 행보하다가 튀어 올라줄지가 의문이거든요. 그냥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을 형성해봐도 지금의 자리가 딱 중간값 자리에, 이 자리를 뚫으냐 못 뚫으느냐. 이 자리를 못 뚫으면 다시 한 차례 어디 750원 부근까지 한 번은 밀어줄 수 있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요렇게 토개조 거기다 적으면 되지. 창투사가 누딜 수혜주예요. 누딜? 누딜 수혜주? 그린 누딜 수혜주라고요? 근데 그 그린 누딜이라는 게 당장 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지. 그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단기적, 이게 8월달은 물 건너 갔고 9월 중순 정도까지는 한번 이 위아래로 이렇게 횡보하다가 많이 가야, 단기적으로 많이 가야 900원, 단기적으로 많이 가면 900원 정도까지 한번 올라왔다가 얘는 요런 그림을, 이게 요런 그림이죠. 요런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조금 이렇게 놀다가 이 거래량이 아직 뒷산이 남아 있으니까 그 뒤에 뭔가 이슈를 한번 빵 하고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요. 뭐
뭐 슬금슬금 지금부터 모아가셔도 문제될 건 없어요. 대신 손절은 얼마? 700원 잡아라. 700원 잡고 모아가시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요. SV 인베스트먼트는 얘는 창투 사러 가는 게 아니에요. 얘는 저기 뭐야 이문메드 그 치료제 임상 이슈가 아직도 있어요. 된다 하면서 아직도 안 되고 있죠. 뭐 동아약품처럼 어떻게 보면 예전 된다 하면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얘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엄연히 차트가 달라요. 엄연히 차트가 달라요. 얘는 신고가 갱신할 수 있는 차트예요. 이해되시죠? 엄연히 차트가 다르다. 걔랑 얘랑 비교하면 기분 나빠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추천하는 거지. 아니면 안 합니다. 아무튼 자 이제 데이터 솔루션 11시네. 자 데이터 솔루션 볼게요. 자 데이터 솔루션 기존에 뭐 3법인가요? 뭐 데이터 3법? 그걸로 인해서 슈팅이 좀 강하게 나왔던 종목인데 고점에서 거래를 한번 들어오고 나서 그냥 꾸준하게 밀었어요. 그죠? 밀리고 뭐 이슈가 끝났다. 이게 단기적으로 재료 소멸이라고 또 볼 수 있었겠죠. 그때 이때 올라온 거는 누딜로 올라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데이터 3법인가 뭐 그런 기준으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누딜 정책이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 아닌데. 누딜 발표는 여기서부터나 했겠지. 뭐 여기 요 자리 아니에요? 원격 진료도 해당돼요 얘가? 뭐 이것저것 엮여있는 게 많은가 봐요. 자 뭐 어찌됐든 그게 문제가 아니야. 누딜 수혜주라고요. 3법으로 올랐고. 수혜주라고? 그래요. 앞으로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주가가 굉장히 상승을 강하게 했지만 항상 말씀드리죠.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 걱정하지 마라. 걱정해야 될 건 뭐다? 올라왔을 때를 걱정하라. 뭐든지 하락을 하면 기술적 반등은 나온다. 그죠? 그러면서 신고가 갱신하는 척 하면서 밀어버린 거거든요. 그죠? 밀었는데 지금의 자리가 거래가 이제 안 들어오니까 이제 수용처럼 밀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수익 실현 어느 나오는 건데 얘는 실제적으로 봉이 한 번씩 터진 자리가 요렇게 2번이에요. 그럼 뭐? 한 번 더 남았다. 나에겐 한 발이 더 있다. 라는 기준이 돼요. 그리고 지금의 저점 자리, 여기서 지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가 왜? 얘는 주가를 한번 올려놓고 기존의 이 고점 자리죠. 이 자리를 뭘로? 장대양봉으로 거래량 들어오면서 강하게 뚫었다라는 기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거에 대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고 물량을 모아갔다라고 하더라도 요 자리에서 강하게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 자리가 뭐 얘네들이 많이 매수가 들어온 자리예요. 그러면 이 종목이 실패를 하려면 이 상한가 부구 이 자리가 깨고 내려앉아야 돼요. 어디? 6,000원이 깨고 내려앉으면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고점을 높여놓고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되는 거죠. 1파동 나오고 조정 한번 받고 또 한번 2파동 나오고 3파동이라고 하죠. 그러면 1파 3파 그러면 이 1파에 1.5배 정도 나온 거죠. 그죠? 여기에 반. 그죠? 이게 3파 나온 거예요. 3파. 그럼 이제 나머지 5파가 여기를 뚫고 올라설 거냐? 아니면 올라오다가 요런 자리에서 쳐맞고 내려앉으면서 그냥 위에서 횡보를 할 거냐? 아니면 주저앉을 거냐? 그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림인 거예요. 얘는 지금 이 자리 6,750원만 지켜주면 되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뭐 한다? 한 차례 더 올라온다. 한 차례 더 올라오지만 이제 하나하나 저항을 확인해야 된다. 여기가 기존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매수매도 물량이 계속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여기 부분에 대한 저항이 어느 정도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 밑으로 올라가던 이평이 위에서 찍어 누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그냥 빵 하고 올리지 못할 거고, 지금 자리에서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한 차례 누를 거예요. 내일이라도 당장 한번 누를 거예요. 눌렀다가 지지 받고 올라오는 거 보고 이렇게 올라갈 거냐, 아니면 눌렀다가 올라왔다가 한 차례 더 눌러서 쌍바닥 찍는 그림처럼 만들어 놓고, 그런데 6,700원은 지켜주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냐, 얘 기준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런 그림이에요. 얘는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8,500원이에요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8,500원대 혹은 8,600원대까지. 그리고 나서는 눌려야 된다. 그게 아니면 그냥 이 구름대 하단이 뭐다? 저항이다. 위에서 내려오는 이평선이 저항이다. 즉 위에서 내려오는 이평선 자리가 이날의 고점 자리 8,030원이라는 거죠. 이게 8,050원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기준인 거죠. 그게 아니면 뭐한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박스권이다. 그 기준에서 잡으면 된다. 이 자리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기준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중간값 그어놓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 차례 밀렸다가 다시 박스 상단을 때릴 거냐, 그게 아니면 뚫고 내려앉을 거냐. 뚫고 내려앉는데 희한하게 이 밑자리는 깨지 않더라 라는 기준인 거면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리 잡아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강하게 한번 쏟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자리 잡아줘야 된다. 예전에 요런 그림이 요런 인성정보 같은 그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맞나? 인성정보 비트컴퓨터도 그랬나? 비트컴퓨터는 안 그랬네요 별로. 그러면 유비케어가 그랬나? 유비케어도 안 그랬네. 인성정보만 그랬군요. 힘이 약해서. 얘하고 무슨 헬스케어인가 뭔가 하나 있던데. 뭐 그런 그림이에요. 그 밑에서 자리 잡고 옆으로 조금 얘는 슈팅 한번 나왔네요. 슈팅 한번 해주고,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옆으로 횡보했죠. 박스 비슷하게 치고, 요런 식으로 박스 한번 치고, 얘는 뭐 했다? 횡보하다가 뭐 바닥을 깨고 한번 내려앉았네요. 여기까지구나 어차피. 내려앉았다 지금 다시 올라오는 그림이긴 한데, 걔보다는 뭐 얘가 훨씬 나은 그림이죠. 어찌됐든 요렇게 내려앉으면서 그렇게 주가가 상승한 게 없어요. 이 자리 자체가.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앉으면서 주가 자체가 그렇게 상승한 게 없어요. 그나마 양봉 나온 자리가 요 자리 그리고 요 자리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가 딱 이 어느 정도 중간값이 되는 거죠. 맞나? 여기 고점에서 저점까지 잡고 거기에 대한 중간값 정도가 요 정도 자리가 되나요? 그죠? 요 정도 자리가 딱 되죠. 그죠? 요런 그림으로 내려앉은 거잖아요. 그럼 바닥 대비 고점하고 바닥 대비 50%, 그러면 9,000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9,000원 혹은 바닥에서 30%, 25%가 8,000원, 30%가 한 8,300원 나오겠죠. 8,300원. 8,300원에서 8,500원까지는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긴 하다. 그렇다고 해서 끝난 종목은 아니지만 이 나오는 상승 자체가 기술적이냐 추세 전환이냐에 대한 기준인 거고, 지금의 이 종목의 차트는 정배열이에요. 그죠? 조정은 나올지언정 다시 한 차례 올라는 온다라는 기준이에요. 얘는 시간과의 좀 싸움이 될 뿐이지, 지금의 차트는 올라올 자리다. 뭐 이래나 저래나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뭐다? 신고가다. 요 자리에서 그냥 딱 지켰네요. 6,700, 6,700원만 깨지지 않으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대응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할게요. 이제 마지막 휴메딕스 한 종목만 하면 끝난다.
휴메딕스. 얘는 이제 슬근슬근 자리 잡아가는 종목이네. 대부분 지금 오늘 나오는 종목들이 비슷비슷하네요. 차트가. 차트가 비슷비슷해요. 자, 이 종목 보면 그래도 얘는 무슨 이 회사에 어느 정도 이슈가 있는 종목 같네요. 어느 정도 이슈가 있는 종목이에요. 자, 요런 기준 나오거든요. 요런 기준 나오는데, 자, 지금의 자리 이제 저점을 한번 갱신하고,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추세 자체가 밑으로 내려 꽂는 추세로 가다가 이 추세 하단에 닿으면 반등이 나온다는 개념인 거죠. 요런 기준으로 못 잡겠구나. 요런 기준을 잡아야 되겠네. 요런 이것도 좀 애매하다. 차트가 좀 애매하네요. 얘는 윗라인은 잡기가 좀 애매하네요. 윗라인은 이 월봉으로 봐야 되나? 월봉으로 보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요런 기준이 나오는 거고, 요런 기준이 나왔거든요. 기존에 대략적으로 요런 식으로 기준을 잡고 추세가 하방이었다가 이 하방 추세를 이제 상방으로 돌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추세선을 타고 가요. 그죠? 그리고 처음에 상장했을 때 주가가 굉장히 큰 상승을 하고 난 뒤에 그나마 거래량이 주가가 한번 올라왔던 이 거래량보다 2배 이상이 터진 자리가 이 자리라는 거죠. 그럼 뭐다? 이제 여기가 진바닥이구나. 그러면 얘는 이제 시작하는 차트구나 라는 걸 알 수는 있어요. 왜? 거래량이 확실하게 들어왔다는 게 누군가 여기서부터 이 종목을 한번 만져야 되겠구나 라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차례 이렇게 내려왔다가 지금 원을 그리는 자리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한번,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한번. 그럼 여기서 요렇게 날아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한 차례 더 눌러주고 올라올 거냐의 기준이에요. 근데 저는 후자를 생각해요. 후자를 생각하는 기준이거든요. 왜냐하면 거래가 이번 달 확실히 적게 터지긴 했어요. 그럼 이번 달 지나고 나서 다음 달에 거래가 좀 올라오면서 주가를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이 뭐하는 자리? 중요한 자리다. 왜? 위에서 내려오는 이평선을 처음 만나는 자리가 2달 전부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8월이니까 6월달에 한번 맞고, 그리고 나서 6월달에 한번 맞고, 그리고 나서 한번 뚫었다가 지금 뭐 이제 8월달에 거래량이 적게 터지니까 이 이평을 넘어서지 못한다라는 그림이거든요.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앉는다라는 기준이죠. 다음 달 한 번 더, 조금 더. 그러면 다음 달에 얘가 시가가 이 위에서 시작하지 않는 이상 뭐한다? 시가가 위에서 시작하지 않는 이상은 한 번 더 눌릴 수 있다라는 기준이에요. 한 번 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에 뚫고 올라올 수도 있는 그림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이평선을 되게 중요시하게 봐요. 중요시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는 한번 보여요. 보이는 기준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막 무너져가지고 뚫어 맞을 자리는 아니에요. 정말 많이 밀려도 얘는 22,500원을 이탈하지 않아요. 절대로. 지금의 자리로는 정말 뭐 조정이 강하게 그러니까 코로나가 강하게 터지든 대외적인 악재,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대외적인 글로벌적인 악재가 엄청나게 터지지 않는 이상, 터진다 하더라도 얘는 22,500원을 이탈할 확률은 별로 없어요. 혹은 이탈하더라도 뭐한다? 빠르게 올라온다.
23,000 아까 내가 23,000원이라고 했나? 23,000원 23,200원이군요. 23,000 뭐 500원 잡아도 돼요. 24,000 정말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23,000원. 그게 아니면 웬만하면 어디 요 자리다. 24,500원. 24,500원에서는 무조건 지지가 나와야 될 자리예요. 그래야 한 차례 더 상승이 올라올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지금의 상승 자체가 꾸준하게 올라왔어요. 꾸준하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올라왔다가 뭐 눌린 자리, 그리고 올라왔다가 눌린 자리, 그리고 올라왔다가 눌린 자리, 그리고 올라왔다가 눌린 자리거든요. 그럼 여기서 기준 보면 이 올라오는 상승의 폭이 여기서 한 차례 작아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려앉는 폭이 뭐예요? 조금씩 늘어난다라는 기준인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한 차례 더 올라올 때 요 자리거든요. 35,500원을 넘어서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이 자리를 맞고 떨어졌을 때 다시 지지하는 자리가 27,500원 정도가 되지 27,500원 많이 빠지면 27,000원 부근에서 지지가 안 나오면 뭐한다? 한 차례 저점을 갱신할 수 있다. 어디까지? 24,500원 혹은 24,000원까지 요런 자리까지 기존에 있던 자리까지 한 번은 밀릴 수 있다. 대신 치고 올라오면 뭐한다? 한 차례 더 확인한다. 어디? 33,000원 부근까지. 기존에 여기서 음봉 떨어지면서 거래가 빠고 터졌단 말이에요. 그죠? 요 자리가 시간이 지나면 매집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보여요. 왜냐? 왜 여기서 음봉이 강하게 떨어졌냐면 기존에 요 자리대가 요 자리대 얼마예요? 32,300원 정도. 요 자리대가 저항의 자리예요. 매물 자리죠. 기존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자리예요. 거래량이 조금 들어오면서 그런 자리를 밑에서부터 치고 올리면서 거래량이 빵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으로 뽑아도 뚫을까 말까 한 자리인데 그런 자리 부근에서 갭을 띄워놓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침 시가부터 안 올라오니까 그냥 던지는 거예요. 야 이때 아니면 언제 나갈지 모른다. 왜? 여기서 여기까지 1년이 걸렸으니까 나라도 던질 거야. 이해되시죠? 혹여나 여기서 이제 물타기 한 사람들은 요런 자리에서 이미 나갔겠죠. 누가 여기까지 기다려요. 언제 또 이 회사 그지 같네라고 하실 텐데 대부분. 그죠? 그런 자리 부근에서 시가가 갭이 뜨니까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밀렸는데 위로 올라간 윗꼬리 자체가 전혀 없는데 쭉 밀리는데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터졌죠. 그죠? 즉 위에서 눌렀다면 그냥 던지는 사람밖에 없었는데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라는 건 내려오면서 많이 흔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온 거죠. 시세는 못 냈지만 많이 흔들었다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매도를 했다면 누군가 샀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샀다. 그 누군가 산 사람이 그냥 우리 같은 일반 개미일 거냐, 아니면 돈이 좀 있는 큰손 개인일 거냐의 기준이에요. 그죠? 만약에 그냥 우리 같은 개인이었으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앉아서 굳이 요런 자리에서 이 음봉 떨어졌던 자리죠. 여기도 거래량 들어오면서 그죠? 요런 자리에서 지지를 해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 중간값까지 한번 쳐주고 다시 한번 눌렀다가 다시 올려놓는 그림인 거죠. 그죠? 누군가 만지곤 있다. 그러면서 뭐 저점을 이래나 저래나 하도 흔들어대고 뭘 하더라도 저점을 이래나 저래나 올려주고 있다. 그럼 이 저점이 깨지지 않는다면 들고 가셔도 되는 거예요. 대신 이 저점이 깨지면 단기적인 추세는 끝났다. 그럼 뭐다? 옆으로 횡보 혹은 한 번 더 누를 거다. 그게 어디다? 24,000원이다 라는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요렇게 한 번씩 더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그림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이거 매집으로 보여요. 매집봉으로 될 확률이 있어요. 대신
빠르게 나올 거냐 시간이 걸릴 거냐에 대한 기준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빠르게 나오려면 뭐 35,500원을 넘어서냐 못 넘어서냐를 꼭 체크 하셔야 된다는 기준이에요. 어찌됐든 29,000원까지는 올라올 자리니까 이 자리를 넘어서 3만원 35,500원을 넘느냐 못 넘느냐 그리고 그 위에서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만큼에 대한 거래량이 들어오느냐 못 들어오냐를 체크하시면 되는 자리예요. 얘는 이해되시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상승의 파동을 만들어 가려고 이 구름대 상단 위에서 버티고 있죠.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만 버텨줘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밀어놓고 여기서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자리를 갱신 안 하더라도. 그럼 올려다가 한번 다시 막고 누르고 뭐 요런 그림으로 이따가 한 차례 올라왔다가 밀릴 거냐 아니면 그냥 여기서 올라갔다가 누르고 날아갈 거냐 뭐 그런 기준이거든요. 얘도 덱사메타손이에요. 근데 얘는 뭐 그닥 시세 반응을 안 했네요. 시세 반응을 안 했어요. 뭐 어찌됐든 얘도 이제 시작하는 차트예요. 이제 시작하는 차트에 이제 시작. 24,000원까지 연료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을 자리는 아니다. 얘는 시간이 좀 필요할지언정 한두 달 정도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한다? 한 차례 올라올 때 못해도 37,000원까지는 한번 확인한다. 더 가면 이 44,000원까지 이해되시죠? 요런 상까지는 한번 확인한다. 대신 시간은 2개월에서 5개월 정도 소요될 수는 있다라는 기준이에요. 제가 보는 관점은. 왜? 지금 자리는 일단은 뭐다? 일단은 단기적인 박스다. 24,000원까지. 그런 기준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바닥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박스예요. 고점 혹은 바닥에서 굳이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굳이 올라야 되는데 못 올라는 자리는 그냥 박스예요. 그 자리에서만 이게 이탈을 하냐 안 하냐만 체크해주면 돼요. 그런 바닥에서는. 왜? 이런 자리에서나 물린 사람들 고생하는 거지. 굳이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뭐 물렸다고 여기서 물렸다고 해서 걱정할 자리는 아니잖아요. 뭐 기껏해야 20% 될 텐데 마이너스. 물 한 번 타면은 10%로 주는 거고 5% 올라오면 5%로 주는 거고. 그죠? 그런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분석 오늘은 좀 종목이 많아서 피곤하네요. 아무튼 공부를 열심히들 하셔서 개인적인 종목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방송 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오늘 좀 시간이 길어서 많은 분들이 보실지 모르겠네요.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는 또 저녁 9시 반에 생방으로 찾아뵙는 걸로 할게요. 고생들 하셨고 내일 시장도 화이팅 하십시오.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